일단 누구십니까? 광고 만들고요. 또 책을 쓰는 유병욱입니다.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광고인이시기도 네, 하고 네. 어떤 역할 하시는 거예요? CD는 전체적인 디렉션, 글 그림 다 글 그림을 다 하는 어떤 드라마의 PD가 있고 영화의 감독이 있고 있듯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전체를 책임지는 CD가 있고요. 저는 카피라이터로 일을 시작해서 글을 열심히 쓰다가 지금은 이제 팀들을 이끄는 CD가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카피라이터라는 네. 직업을 가진 분은 첫 등장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어떤 일이다. 광고가 글이랑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광고 디자인 전공하셨죠? 네네네네. 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광고 전공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트 디렉터고 광고에 등장하는 모든 글을 책임지는 사람이 카피라이터. 사실 카피라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짧은 글, 재치 있는 글 생각하시잖아요. 헤드라인. 근데 실제로 광고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1분짜리 광고의 스크립트도 굉장히 길 것이며 그다음에 요즘은 미디어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인스타에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간다면 거기 있는 모든 스크립트 다 쓰는 거라서 긴 글 쓸 일도 제법 있고 긴 글을 논리적으로 짧은 글 안에 압축하는 훈련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원래는 뭐 공부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은 인류학과. 아까 후배예요. 진짜요? 아까 그 지우가 후배예요. 인류학과. 아카데믹하게 학문 가지 않으면 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배들도 뭐 별 군데 다 있어요. 근데 네네. 다큐멘터리 쪽에도 있고 방송국 쪽에도 많이 있고 광고도 제법 있고요. 미디어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어디는 내가 자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잖아요. 원래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글 쪽으로는 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들 네. 받으니까 나는 글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싶어서 방송 작가를 해볼까? 라디오 PD를 해볼까? 스포츠 신문 기자를 해볼까? 서칭된 직업 중에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난 이거는 좀 캠페인으로 따지면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캠페인이 오래 했어요. 벌써 7년 했고 캠페인으로는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의자 시장이 7년 정도 전에는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듀오백 같은 의자들을 다 듀오백 썼어요. 그 의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 의자나 막 샀단 말이죠.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기획 쪽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CDG 틸트 좋다고 얘기하면 듀오백의 이 파일을 갖고 올 거잖아요. 의자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듀오백이랑 CDG의 시장은 요만큼 10%고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자 뭐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는데 메시지를 듀오백 대비해서 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했어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좋은 의자에 앉으면 자세가 달라지고 집중력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한 3년 정도 발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실제로 움직였어요. TOM이라고 부르는 마케팅 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탑 오브 마인드인데 처음 들어봅니다. 그 의자 하면 떠오르는 걸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탑 오브 마인드로 탁 떠오르는 게 그 전에는 무조건 듀오백이었었는데 캠페인 1년 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가더니 2년째 2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실제로 움직였었고 제가 혼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그 참여하신 참여. 저희는 바깥에 얘기할 때도 또 저희 스스로도 진심으로 우리는 메시지 팔고 있어. 진심이거든요. 그 스탠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끄럽긴 해요. 좀 느끼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메시지를 정말 중심으로 다루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메시지를 판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중심이 프로덕트가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나 태도야 그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 과정에서 뭐 티셔츠도 나오고 의자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못쟁이들, 찐팬들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초창기 빅팬들한테는 갔을 텐데 그 뒤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강화하는 작업들이 요즘 잘 없었나? 그 작업들은 앞쪽에 헤비하게 있었고 그 뒤로는 뭐 뉴발란스랑 뭘 하셨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돈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 다시 정돈하는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그게 중요하시다면. 중요해요. 네. 글 쓰는 사람은
어떤 좋은 글을 보고 수집하셨다고 네네. 했잖아요. 뭐. 업계 어떤 플레이어가 되게 잘해요. 글을 정말 잘 써요. 저 집단이. 그러면 그 집단에서 나오는 카피들을 찾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난 카피를 다 받아가지고 치고 시간이 있으면 써요. 쓰면 조금 더 제 몸에 더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네네. 이 문장의 호흡이나 단어 쓰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저한테 점점 인이 배기듯이. 저한테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책 읽었을 때 좋은 문장 같은 것들, 그 멋진 단어의 조합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인스퍼레이션 뭐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다 집어넣고 가끔씩 보는 거예요. 안 볼 때도 많아요. 사실 그거 되게 귀찮잖아요. 언제 보겠어요. 그 웍은 반드시 필요하고, 진짜 잘하고 싶으면 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본 걸 쓰거나 잊어버리지 않을 때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작업은 필요해요. 사실 그 장인들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되면 되게 쉽게 뭔가 할 수 있게 네네네네. 되시잖아요. 신경 쓰지 않은 요리사랑 비슷하잖아요. 아 글도 그래요? 글도 비슷해요. 요리사도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요리하면 뭐 파스타 삶는데 시간 지고 막 시계 보면서. 브로콜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림이 탁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삶으면서 삶고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탁 내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카피도 카피 쓸 그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놔요. 내일 카피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오늘이나 어제 정도에는 스터디를 막 해놔요. 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을 1시간 정도 빼놓고 집중해서 쓰기 시작하면 의외로 또 빨리 써져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에 계단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아 멋있다. 뭐예요 그게? 첫 책에 생각의 기쁨이란 책이 네. 썼는데, 생각에 계단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의력이 이렇게 절대 늘지 않아요. 이렇게 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늘고, 완전히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들다가 여기에 부딪히면 아 나는 여긴가? 난 여기까지인가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투입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잘 안 내려가요. 일단 올라가요. 네네네. 이 지루한 이 과정이 있지, 대체로 이제 벽에 몇 번 부딪히면 나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까지일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 시간을 투입하고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쑥 올라갈 때가 또 있어요. 6, 7년 차 정도 됐을 때까지는 수월했어요.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았고 칭찬도 막 받고. 그 착각 속에 한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빠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맨 계속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톤이 있거든. 잘 쓰는 톤이. 잘 쓰는 톤이 지금 잘 권법, 쓸 수 있어요. 권법. 권법이 있어요. 저를 정말 신뢰해 주시는 어떤 선배님이나 얘기를 해요. 경우가 있잖아. 잘하는데 너무 그것만 쓰지 마. 예?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면 후배들이 그 상황을 보면 나는 있잖아. 이 권법에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네. 난 달라. 그리고 몇 년을 갔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들을 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막 혼란스럽고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주위 사람들을 많이 쓰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되게 잘해도 저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살짝 열고 이 사람 걸 용인해서 나한테 붙이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난데 내가 잘하는 부분은 이때 결이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쓰는 작업들을 하면서 조금 벗어나고요. 협업의 기쁨. 네. 야근을 되도록이면 안 한다. 빨리 퇴근하고 그냥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처리한다. 실제로 되긴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 치지 마라,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뻥 치지 마라,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년에 어떤 기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야근하고 미안하다. 진짜 안 되는 기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짜 해야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의 일의 방식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다른 회사에서 했을 때는 야근이 디폴트예요. 경쟁 PT가 들어오면 이번 주 다음 주말은 약속 취소하고 퇴근할게. 근데 내일 아침에 보자 라는 거, 아니면 되게 치사하게 야, 운동하고 올게라는 표현을 꼭 쓰세요. 다시 온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직을 굴려가는. 광고는 그렇지 숙명이지. 야근 뭐 갈아서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박우현 CD님이 이끄는 집단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던 게, 디폴트 값으로 주말은 빼요. 회의를 잡을 때 6시 이후에 회의는 빼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회의를 잡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미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집에 갈 때는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그러니까 야근은 안 했지만 야근한 정도의 소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주말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일들이 시간을 투입해서 나아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리더가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내려놓고 시간을 밀도 있게 일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조직이 더 건강하게 오래 쭉 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이쁘면 책에서 식판과 평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에는 식판이 있고 평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업계 선배님이 하셨는데, 식판의 일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일이야. 밥이야. 평판은 나한테 레퓨테이션이 되는 일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식판을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식판은 진짜 존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그게 기본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식판의 일은 내가 물리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아마 회사 생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내 정말 좋은 시간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산만해도 되는 시간을 넣는다거나 최고의 시간을 넣지 않아요. 평판의 시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식판의 시간에는 리더가 스톱, 거기까지만 해, 괜찮아, 대세 지장 없어를 멈추고, 평판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 있잖아, 이건 평판의 시간이거든, 알지? 각자 제일 좋은 시간을 쓰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시간을 써요. 아침에 막 6시에 와가지고 막 아이디어 내고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보내요. 그래서 정말 그 평판에 달콤한 꿀을 먹어요. 이런 이 조율을 잘 하면 저는 완전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완전히 공감합니다. 큰 거를 그게 배웠어요. 어렵죠. 근데 그게 다 평판 같고, 특히 초반에 여유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불안해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그럴 수 불안도 있어요. 있고. 이게 근데 좀 재밌어요. 코로나 얘기인데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쓰셔서 차에서 쓰셨다고. 네. 근데 의외로 되게 괜찮아요. 그게 원래 작년에 이맘때 보면 우리 카페조차도 못 갔었잖아요. 테이크아웃만 됐었고 그 시기에 이제 한참 썼는데. 작성을. 예. 네. 그래서 이게 깨알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여기 이거에 표지에 차가 있고 차 안에 조그맣게 사람이 쓰고 있어요. 이게 CD님. 네, 이게 저인데요. 작가님이 되게 재밌게 그려주셨는데 오, 좋네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겨울에 추울 때 썼을 때는 히터를 틀면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 이런 냄새 엄청 나잖아요. 히터를 안 켰어요. 가끔 이렇게 온열 시트 켰다가 끄고 보온병에 마시고, 옷 막 여러 개 혹한기. 옷 여러 개 끼고 물 마시면서 했는데, 그것도 나름 네, 정치가 있어요. 재밌어요,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음미력. 그렇죠.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져갔잖아요. 예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특히 한창일 때는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것조차 두려움에 떨었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들을 다 뺏기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요만큼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 나한테. 진짜 소수의 모임. 여행도 요만큼의 여행. 내가 뺏기고 요만큼만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걸 조금씩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음미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코로나가 많은 걸 뺏어갔지만 선사한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게 음미력이 아닐까? 우리 동네 커피숍도 되게 괜찮네? 그게 바로 음미력이라는 생각인 것 같고,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영국 갔다가 짜장면에서 처음 음미력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영국에 유학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음식이 제일 먹고 싶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려면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까지 가는 차비가 엄청 비싸고, 이제 짜장면은 한국 음식이잖아요. 중국 음식이 아니라.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없으니까 네네. 한식당에 가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근데 그때 한국 짜장면이 3,000원이었었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감칠맛에 막 이렇게 막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짜장면이 소울푸드가 됐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짜장면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구나. 내가 짜장면을 음미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변화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로 안정적인 것들 다 사라지고 업계들 막 다 무너지고 강자들도 엎어지고 그다음에 기회를 갖고 있었던 플랫폼들 다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남의 말 따라가서 되는 판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메트로놈이라는 단어를 써서 책에서 얘기했었는데, 메트로놈 이 책. 네. 이 사회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자를 똑딱똑딱 가리키는 게 있었고, 우리는 여기 그냥 따라갔었어요. 내가 동의한 적도 없었어. 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왜 따라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따라가봤자 다 스텝이 엉키고 다 무너지는데 이걸 내가 왜 따라가야 되지? 이 조직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게임이 아직도 유효한가? 어차피 내가 스텝이 엉켜서 엎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앞에 지도가 하나도 없다면 내 박자대로 그냥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자. 어차피 정답이 없는데. 그게 제가 생각한 메트로놈이거든요. 메트로놈에서 에미를 미로 바꿔서 내 박자를 따라가는 게 무모한 게 아니고 그게 멋있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조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그러니까 질문의 질병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당연하게 아 그래 뭐 이런 거지 저런 거지라고 했던 것들에 질문의 질병. 질문의 질병이란 생각들을 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방식이 옳은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고 저는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모베러웍스한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출연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브랜드는 어뮤즈먼트 파크, 브랜드는 앤드루님? 네, 브랜드는 놀이공원이야, 프로덕트는 수버니어야, 가져가는 기념품이야. 정말 단단한 어뮤즈먼트 파크를 설정해두고 계신데 수버니어만 좀 보는 거거든요. 아 저기가 지금 티셔츠가 뭐 흔들리자 귀여워 뭐 이렇게 지금 왔을 거거든요. 어뮤즈먼트 파크가 뭔지가 머릿속에 정확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상을 가끔씩 잊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을 잘 찾으시겠죠. 모베러웍스의 매력은 이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매력이 정신에 있다면 정신을 놓지 마시고 쭉 가시고, 그리고 뭐 남의 조언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는 길대로 쭉 가시되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물어보시면 스스로 지금 모베러웍스를 그 매력을 지키면서 오래 가시는 길 아닐까? 새기겠습니다. 매력적인 집단 같아요. 후배들이 그 티셔츠 같은 것도 디테일도 너무 좋다고, 일러스트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각도 되게 좋으시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시고 AR 네. 좀 얻어 걸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는 계획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유, 외우고 다니세요? 책에 나오고. 책이 나오는데 저 사람 얻어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행운의 여신이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여신은 지나가고 근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만나는 거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잡는 게 운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꾸준히 뭔가를 하는 시도들에서 운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진짜 그간의 몇 년간의 노력들과 우연들과 신기해. 다 서로 만난다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저희는 또 볼 것 같아요. 네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많이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메시지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